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단신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켄 로젠탈은 휴스턴이 스넬에게 강하게 대시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휴스턴은 스넬을 영입하면 3차 기준을 넘지만 부상 선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넬과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밥 나이팅게일은 이후 상황을 업데이트해줬습니다. 스넬이 원하는 계약은 옵트아웃이 들어간 2년 6,600만 달러지만 휴스턴은 이를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스넬이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은 사이 영상을 따내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속쓰린데 자신을 원하는 구단들은 죄다 사치세 문제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모레노에게 갑자기 다른 인격이 들어가지 않는 한 스넬이 원하는 액수를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팀은 딱 한 팀이 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도 스넬에게 3천만 달러 연봉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이언츠는 사치세 계산 연봉이 2억 2,600만 달러로 1차 기준의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3천만 달러를 더하면 2차 기준인 2억 5,7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컨텐딩 팀들은 마감 시한 때 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 달러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우리는 급할 게 없으니 다른 구단들의 제안을 충분히 알아보고 온 다음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정우를 영입하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던 자이디는 전력 보강은 5월에도 6월에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나서 체프먼과 후려치기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보라스가 이번에도 백기를 들고 자이디와 계약을 맺게 되면 자이디는 이정우를 시장가보다 비싸게 산 대신 체프먼과 스넬로 충분히 만회할 전망입니다. 스넬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보라스 캠프에서 시즌 개막 준비를 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스카우트를 보내 체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이디는 로건 앱을 제외한 나머지 예상 선발 4명의 통산 선발 합계가 20경기인데도 왜 이렇게 여유만만한 걸까요? 샌프란시스코는 PS 진출 확률이 서부지구 4위이자 리그 8위에 해당되는 34.1%지만 나중에 가세할 선발 투수들을 고려하면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는 정말로 번가노가 돌아오면 알렉스 콥, 메디슨 번가너, 로비레이, 베테랑 3명이 가세할 수 있습니다. 스넬과 계약하면 당연히 좋지만 스넬 없이도 해볼 만하다는 게 샌프란시스코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넬을 절대 놓칠 생각이 없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스넬과 계약하고 3명이 돌아왔을 때 선발진은 지루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스넬과 자이언츠의 치킨 게임은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스넬과 보라스의 현재 처지는 아무 가격 정보도 없이 워크맨을 사기 위해 전자 매장에 갔던 중학생 시절의 제가 생각납니다. 로버츠 감독은 5선발에 개빈 스톤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로버츠가 꼽았던 5선발 후보들은 마이클 그로브와 개빈 스톤, 라이언 야브로와 카일 허트였습니다. 샌디에고는 잭슨 메릴에게 개막전 중견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메릴은 지난해 마이너 성적은 인상적이지 못했지만 시범 경기에서 OPS 0.995를 기록하고 외야 수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샌디에고는 프로파, 메릴, 타티스의 외야, 마차도, 김하성, 보가츠, 크로네너스 내야가 모두 유격수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파이프라인 12위 유망주인 메릴은 만 21세 미만 선수로는 지난 50년간 세 번째로 개막전 중견수를 맡게 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켄 그리피 주니어와 앤드루 존스입니다. 둘은 골드글러브를 각각 10개씩 따냈습니다. 샌디에고는 지난해 타티스가 우익수 전환 첫 해에 플래티넘 글러브를 따낸 바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메릴이 중견수 자리에 안착할 경우 김하성을 잡기 위해 노력한 다음 계약이 불발되거나 트레이드하는 상황이 되면 보가츠를 유격수로 복귀시킬 전망입니다. 샌디에고는 메릴에 대한 보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 나이팅게일은 샌디에고가 토미펜과 1년 3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계약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 듀발이 애틀란타, 마이클 A. 테일러가 피츠버그와 계약하면서
남아있는 외야수 중에서 최대어가 된 팸은 중견수도 가능하며 좌타자 메릴과 스위치 히터 프로파의 타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명타자 뎁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2022년 키움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지만 한미일 리그에서 뛰는 게 불가능해진 푸이그는 멕시코 팀과 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푸이그가 문제가 된 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데다 증언 과정에서 연방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법적 분쟁 중인 푸이그는 신시내티와 클리브랜드에서 뛰었던 2019년에 농구, 축구, 테니스 등에 베팅을 했지만 야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커브 장착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던 스트라이더는 볼티모어의 주력 타자들을 상대로 4.2이닝 7K,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오늘도 타자들을 박살냈습니다. 스트라이더의 시범 경기 5경기 성적은 18.2이닝 29K 무실점입니다. MLB.com은 선수들을 상대로 누가 가장 투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1위는 맥스 슈어저가 차지했고 2위 브라이스 하퍼, 3위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4위 게리 콜, 5위 놀란 아레나도, 6위는 저스틴 벌랜더가 됐습니다. 순둥이처럼 보이는 아쿠냐가 3위에 올라간 게 눈에 띕니다. 재미있는 건 슈어저와 벌랜더가 함께 뛴 2012년 디트로이트, 콜과 벌랜더가 동반 300K를 한 2019년 휴스턴은 월드시리즈에서 패했고 슈어저와 하퍼가 함께했던 워싱턴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투사는 한 명으로 충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트윗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지난해 ERA 상위권 선수들의 행보입니다. 1위 스넬은 미계약, 2위 게리 콜은 부상, 3위 소니 그레이는 부상, 4위 카일 브래디시는 부상, 5위 생가는 부상, 6위 저스틴 스틸은 멀쩡하고 7위 가즈마는 부상, 8위 몽고메리는 미계약, 9위 벌랜더는 부상으로 상위 9명 중 스틸을 제외한 8명이 정상적인 시즌 시작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미계약자 2명은 그렇다 치고 정말 피치클락이 투수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슈어저는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키스 마이스터와 닐 엘라트라체가 피치클락이 투수의 부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토는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나선 시범 경기 첫 타석에서 잭 윌러를 상대로 초구 홈런을 때려낸 후 덕아웃으로 들어가다 굴러 발목을 다쳤습니다. 부상은 심하지 않아 데이투데이라고 합니다. 하퍼는 허리가 좋지 않아 3경기째 결장했지만 곧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갤런은 시범 경기 3번째 등판에서 58구를 던지고 4.1이닝 4K,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애리조나는 2022년 184이닝에 이어 지난해 포스트 시즌 포함 243.2이닝을 던진 갤런을 천천히 출발시키려고 했지만 갤런은 개막전 선발을 놓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갤런은 85%까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애리조나는 갤런이 FA까지 2년이 남아있으며 켈리도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2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향팀이라고 너무 싸게 계약해준 켈리는 내년 $700만 팀 옵션이 행사되면 7년 3,85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켈리가 5시즌 동안 올린 승리 기여도는 12.4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첫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도 4경기 3승 1패 2.25로 대활약했습니다. 애리조나의 월드시리즈 1승은 켈리가 7이닝 9K 1실점으로 역투한 2차전이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타격감이 정말 좋은 박효준은 오늘도 2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박효준은 시범 경기 성적이 타율 4할 6푼 7리, 장타율 0.667, OPS 1.136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효준은 아직 오클랜드의 예상 개막 로스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